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좋습니다. 2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거의 끝이 보이네요. 마지막까지 한번 힘차게 같이 달려봤으면 좋겠고요. 자, 드디어 우리는 무엇을 맞았습니까?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았습니다. 자, 이 광복을 맞았을 때만 해도 정말 우리는요 더할 나위 없이 더 기뻤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뭐 언제 들어도 일제가 물러나간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참 기뻤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사실은 그 이후 우리나라는 혼란의 전국 속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광복을 맞게 되면서 문제는요. 일본이 갑작스럽게 그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안에 있었던 일본인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거의 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민들은. 그런데 그들이 무력으로 도망가는 일본인들과의 무력 충돌이 나오면 또 만만치 않은 인명피해가 나오게 됐을 것이거든요. 그 중심에 서 있던 인물, 바로 몽양, 여운형이 그것을 정권을 이양받고 잘 마무리하게 되었었다라는 거. 광복을 맞았을 때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사람은요. 국내에 있었던 인물로는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몽양 여운형일 것입니다. 자, 몽양 여운형은요. 1945년 8월에요. 무엇을 이제 그 건국 직후죠. 그 전까지는 건국동맹이라는 단체가 있었거든요. 이것을 바로 무엇으로 바꿔버리냐면 건국준비위원회로 바꿔버립니다. 우린 이것을 줄임말로 건준이라고 합니다. 건준이라고 합니다. 건국준비위원회가 나오게 되고요. 이 건국준비위원회는요 전국적으로 그냥 쫙 퍼지면서 행정조직과 경찰 조직을 이제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9월달에, 그러니까 45년 9월이죠. 바로 9월달에 누가 들어오게 됩니까? 미군이, 오키나와에 있던 미군이 우리나라에 진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모든 조직을 부정하고 군부 정권이 이제 그 미군에 의한 미군정기를 겪게 되었던 것이겠죠.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10월에 누가 들어옵니까? 예, 이승만이, 미국에 있었던 이승만이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11월에 임정. 참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요. 임시정부에 있었던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요.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임시정부의 그러한 주석의 자격으로 들어가겠다고 했는데요. 미군이 끝내 거부하게 되고요. 미군도 들어왔었고 이승만도 귀국한 입장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죠. 예, 김구 선생께서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고 나서 그해 12월이죠. 이 12월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입니다.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모스크바에서 세 개의 국가, 특히 이제 소련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이 세 개의 국가의 외상들이 만나서요. 세계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로 결정했던 건 우리 이제 조선에, 남북한 조선에 임시정부를 구성하자. 임시정부 구성하자. 임시정부 구성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 그리고 또 하나, 최대 5년간의 우리의 또 다른 식민 통치라는 그런 이제 용어가 나오게 되었었죠.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른 것은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바로 요게 문제가 됩니다. 신탁 통치? 이거 뭐예요? 우리가 35년, 6년간의 식민 통치를 겪었었는데 이제는 또 다른 형태의 신탁 통치가 나오게 된다라니까 이것에 대해서 극렬하게 저항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좌든 우든 둘 다 반대였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좌에서는요 신탁 통치의 이 모습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었고요. 당시 우파 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신탁 통치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탁운동을 벌이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의 아픔의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것이죠. 왜요?
이제는 우리가 광복 꿈에들이던 광복을 맞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아, 이제는 친일파 척결하고요.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이 모습에 오게 되면서 뭐? 신탁 통치? 절대 안 돼. 아니야, 야, 이건 일단 받아들인 다음에 우리가 좀 하자. 이게 오게 되면서요. 친일파 처벌 문제라가 추후로 밀어버립니다. 이게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에 하나겠죠. 그 이후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었냐? 이제 46년으로 넘어오겠죠? 46년으로 넘어오면서 1차 미소공의가 있게 되는데요. 1차 미소공의를 놓고 미국과 소련이 입장을 줄이질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1차 미소공의가 3월에 있었는데 5월에 이제 휴회돼 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46년 6월경에 나왔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승만의 정읍 발언입니다. 아, 이거 이렇게 안 되니까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먼저 정보를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게 되는 분단의 시초를 알리는 그 단어를 먼저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정읍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 중도파였었던 누구와 누구가 이게 이제 6월 달에 있었던 게 정읍 발언이고요. 이제 더 이상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왔었던 게 그 이후 나왔던 게 좌와 우의 중도 파들이 모여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었던 게 그게 뭡니까? 좌우 합작 위원회, 좌우 합작 운동을 펼쳐 나갔던 것이죠. 여기에 대표적인 좌우 합작 운동의 그 이름이 누굽니까? 여운형과 김규식 같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때는 미군정이 상당히 여기를 이제 지지해주기도 했었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습니까? 여운형 몽양 여운형 선생이 암살을 당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47년에 가면서 2차 미소공의가 다시 열리거든요. 47년이 되면서 2차 미소공의가 있게 되는데 이 미소공의도 역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여운형 선생은 돌아가시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젠 어떻게 됩니까? 유엔에서요. 아니, 남북한 인구의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 하자라고 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된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되었었고요. 그렇게 되니까 다시 48년 초에 당시 유엔 소총회에서 그러면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먼저 선거를 하라라고 하게 되면서 이게 48년에 50총선을 결정해요. 그럼 이 50총선에 반대했던 움직임이 두 개가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무슨 사건이 있고요. 4.3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왔었던 게 김고와 김규식이 직접 북으로 올라가서 김일성과 김두봉을 만나고 오죠. 우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남북 협상. 이거 누구랑요? 김구와 김규식이 갔던 것이겠죠. 예, 그렇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이제 끝나게 되면서 1948년 5월 10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가 나오게 되었었고 그 선거로 인해서 그해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되게 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 봐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갖고 계신 교재 197페이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16회 48번 문제인데요. 다음 신문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시기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랍니다. 자, 찾아보자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태극기를 앞세우고 첫 참가, 한국 선수들 활약 기대. 미 군정청은 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연도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미 군정청이라는 말은 언제냐면 1945년부터 48년 있었던 그런 기관을 미 군정청이라고 합니다. 미 군정청은 뭐 성명서를 내서 뭐 열심히 이제 올림픽에 참여하겠다라고 하고요. 여기 미 주둔군 사령관 하지준 장과 뭐 군정 장관 딘 소장 등이 포함한 사람들이요. 한국의 런던 올림픽 참가를 국회에 지지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베트남으로 파견되는 국군을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베트남군에 처음으로 파견했던 건 1964년입니다. 비전투병으로 갔다가 65년도부터 전투병을 파병하게 되었던 것이겠죠. 이거 60년도가 되겠고요. 자, 정부 수립을 준비하는 재헌 국회의원. 재헌 국회가 언제 생겼죠?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50총선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국회. 그 국회에서 헌법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국회를 재헌 국회라고 합니다. 요거 언제 있었습니까? 48년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비슷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정답은 2번이고요. 5번입니다. 3번입니다. 경부 고속 국도 개통식을 취재하는 기자. 요거 언제입니까? 70년대에 등장했었던 것이고요. 100억 불 수출 기념식에 참가하는 기업인. 이것도 역시 19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는 장면 내각. 장면 내각은 61년부터 62년까지 60년부터 61년까지 있었던 내각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60년대 있었던 내용들이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22회 44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마침내 일본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여운형 선생의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요. 저는 조선 총독부와 행정권 이양 문제를 교섭하였고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하여 안재홍 선생 등과 함께 가를 건설했습니다. 이 가가 뭘까요? 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건국준비위원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의열단. 의열단 누가 만들었죠? 약산 김원봉. 2번입니다. 한국민주당. 한국민주당은요. 당시에 국내에 있었던 주로 지주계층 이런 사람들이 주로 중심이 되어서 만들었었던 정당이 이제 한국민주당 내지는 뭐 한민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3번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뭐 김구나 김규식 등이 이제 중심으로 있었던. 그다음에 4번입니다.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이라고 하는 바로 그 단체가 되겠죠. 정답 4번이고요. 5번은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여운형 선생은 안타깝게도 1947년 7월경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48년에 등장하게 되는 반민특위조사위원회는 참여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전체적인 요 흐름 가운데 나오는 거거든요. 요 문제는 정말로 아주 빈출 문제입니다. 선생님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3회 40번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만들려고 한다요. 가에 들어갈 장면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여기 보니까요. 남북 협상을 위해 38도선을 넘는 김구하고 나와 있습니다. 1948년 4월경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취임 선서라고 하는데요. 이게 언제입니까? 50 총선 이후에 나타난 거니까요. 48년 8월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가운데 이 가에 들어갈 만한 내용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1번 보면요. 신탁통치 반대 시위입니다. 신탁통치 반대는요. 1945년 12월에 있었던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겠죠. 주로 이제 뭐 46년 초나 이때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그다음에 미소공동위원회 총 1, 2차 있게 되는데요. 46년과 47년 초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3번 6.25 전쟁 1950년에서 53년까지 있었죠. 자, 4번은요. 미군의 진주. 미군 진주는 언제냐면 45년 9월경입니다. 5번이 정답이겠죠? 예, 50 총선입니다. 여기 딱 들어가잖아요. 5월 달에 50 총선. 이거 그러면 순서적으로 한번 선생님들 한번 엮으실 수 있을까요? 이 중에 제일 먼저 있었던 게 뭘까요? 4번이겠네요. 4번. 예, 45년 9월이고요. 그 다음에 나타났었던 게 이거겠네. 1번이겠네요. 1번이요. 왜?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이 45년 12월에 있었으니까 46년 초에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3번. 아마 순서적으로만 따지면 요 정도 순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요. 15회 45번 문제입니다. 다음 장면이 들어갈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김구 선생님이시죠? 김구 선생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이 한 몸의 구차한 편안함을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데 협력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까지 이때 사실은 이렇게 올라갈 때요. 이 남북 협상을 한다고 올라가실 때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반대를 했었답니다. 선생님 이거 30대 중반밖에 안 되는 김일성한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시는 겁니다. 막 비판했더니요. 김구 선생님이 그러셨다고 하죠. 내가 그걸 모르겠어. 70을 넘게 정치했던 내가 임시정부를 30년 가까이 이끌었던 내가 그걸 모르겠어. 다 압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마지막 일, 우리나라가 분단되는 걸 막으면서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마지막 독립운동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부로 올라가셨습니다. 물론 별 성과 없이 이제 끝나게 되었던 것이겠죠.
왜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50 총선이 결정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복 맞았고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있었고요. 1차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됐지만 성과 없이 끝났고요. 좌우합작위원회 구성했었지만 여기에 이제 다 따라주지 못했고요. 시간이 더 지나서 유엔 문제를 한국으로 이제 미국이 넘기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요 중간에 50 총선이 결정되면서 잘못하면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분단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절박함 가운데 이러한 연설을 하시고 올라가셨던 것이겠죠. 정답은 이렇게 5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가보신다면 이 순서는 아마 더 좀 찾기 편하실 것 같은데요. 23회 48번 문제였습니다. 가에서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봤는데요. 1차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를 합니다. 이거 언제겠습니까? 1946년 3월경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이라고 합니다.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광복과 건국이 같은 날이에요. 그 다음에 50 총선 1948년 5월경이었겠죠. 그럼 순서대로 따지면 가, 다, 나, 가다나 2번 이렇게 이제 찾아가 주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장 넘어가시면 인물적으로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200페이지에 우리 이제 그 김구, 이승만, 여운형, 김규식 이렇게 해서 한 명의 그런 업적들 쭉쭉쭉 나와 있는데요. 생각보다 인물별 문제로는 직접 안 나오더라도 이거와 파생되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 꼭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이건 모르고 사실 우리가 그래도 역사를 조금이라도 이제 공부해 가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이분들 정도는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14회 40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이달의 독립운동가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였다. 사실 우리는요. 사진만 보고도 이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역임하였던 바로 그분 백범 김구선임이십니다. 자, 백범 김구선임의 내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재헌 국회의원으로 건국에 참여하였었다?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죠. 나는 단독 정부를 세우는데 내가 나가면 이때는 뭐 대통령 영순위 아닙니까? 그렇지만 나는 우리나라가 분단되는 걸 내 손으로 협력할 수는 없다라고 하시면서 참여하지 않게 되고 물론 그것에 대해서 약간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이때 하고 친일판을 제대로 척결하고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운 분들도 계시지만 그랬다면 백범 김구가 아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 어쨌든 요 1번은 해당되지 않고요. 2번입니다. 의열단을 조직하여 의거 활동을 하였다. 김구 선생님이 만드신 단체는 한인애국단이죠. 그래서 의열단 조직은 약산 김원봉 선생 정도가 되겠고요. 3번입니다. 조선 건국동맹을 조직하여 건국을 준비하였다. 이건 저희가 아까도 살펴봤었던 몽양 여운형 선생에 해당되겠고요. 4번입니다. 조선의영군을 조직하여 항일전쟁에 참여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조선의영군을 조직한 분은 이제 뭐 김두봉 선생이라든가 무정 이 정도의 그런 이제 인물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5번입니다.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여 남북 협상을 추진하였었다. 그렇죠. 이게 백범 김구 선생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고요. 그 보기에는 한 명 더 한다면 김규식, 우사 김규식 선생도 여기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요. 자, 하나 더 가보면요. 19회 44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몽양 여운형 선생의 기념사업회랍니다. 보니까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부 차장을 취임했었고요. 조선중앙일보 사장에 취임했었고 건국동맹을 결성했었고요.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했던 바로 그 인물 몽양 여운형 선생입니다. 중도 좌파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분이야말로 아주 명달병가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광복을 맞자마자 사람들이요 누굴 찾아왔었냐면 당시 쉬문중학교 근처에 있었던 몽양 여운형 선생님 집에 찾아왔대요. 아무런 원고도 없이 그 수많이 모였었던 군중들 앞에서 광복되는 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명연설을 펼쳤던 당시 우리나라 국내에 있었던 가장 강력한 지도자 몽양 여운형 선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이제 그 광복 그러니까 미군정 시기에 참 가슴 아팠던 게요. 좌파와 우파랑 나뉘게 되면서 많은 이제 백석 테러들이 막 있었거든요. 서로를 암살하는 막 이런 게 있었었는데요. 그 몽양 여운형 선생의 기록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광복 이후 테러를 제일 많이 당하신 분이에요. 공식적인 것만 10번입니다.
집에 갔다 왔더니요. 어디 외출하고 왔더니요. 침대가 폭발해 있었고요. 집 앞에 현관이 없어지고요.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답니까? 선생님 지금 너무 위험하십니다. 일본으로 가셔서 좀 몸을 피하시죠 했더니 그 자기를 수행하던 사람들한테 혼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이 민중들과 함께 민중의 혁명으로 이 나라를 제대로 된 나라를 꾸리고 싶은데 내가 일본으로 가라고? 라고 이제 뭐 호통을 쳤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민중들과의 만남을 좀 자제하시고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선생님 이러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안 좋으시니까 그러면 저희가 좀 약간 경호를 더 붙이고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몽양 영영 선생님이 그 멋진 말을 남겼다는 거 아닙니까? 아닐세. 나는 혁명을 꿈꾸는 지금까지 혁명을 꿈꿔왔고 이제 혁명이 마무리돼 가네. 그런데 내가 혁명을 꿈꾸는 혁명가가 민중과 떨어지는 삶을 살라고? 아닐세. 혁명가의 마지막 밤은 침대가 아니라 길거리일 것세. 라는 말. 그게 뭡니까? 나는 그냥 조용히 죽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만나며 소통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다가 테러를 당해서 죽는 게 나의 삶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인의 그 말에 맞게 해화동 노터리에서 자신의 찌푸에 올라탔었던 당시 우파 청년의 아주 구구파 청년단체 회원에 의해서 목숨을 다했던 몽양 영영 선생이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한인애국단을 결성하였었다. 누구죠? 김구. 2번입니다. 좌우 합작위원회를 구성했던 게 바로 여기 있는 여운형 선생. 또 요 표현은요. 여운형뿐만 아니라 김규식 선생에게도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이거 뭐 최현배 같은 분이 해당될 것 같고요. 조선어 학회 사건과 몽양 선생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4번입니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었다. 이건 이승만에 해당될 것이고요. 5번입니다.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였었다. 그 전에 47년 7월경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 인물입니다. 22회 46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이랍니다. 자, 부산 동네에서 출생했었고요. 신앙청년당 대표를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4년도에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을 겪었었던 바로 그분. 또 남북협상을 참여했었던 바로 그분. 누굽니까? 규식 김규식 선생입니다. 우사 김규식 선생이 될 텐데요. 자, 조선의용군을 창설하였다. 조선의용군 창설은 뭐 무정이나 김두봉이 되겠고요. 2번입니다.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였었다. 김구. 3번입니다. 파리강화회의에 파견되었었다. 김규식이 실제로 영어를 되게 잘해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적 거의 고아로 자랐었는데 이 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제 길러지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영어를 잘했고요. 그러한 배경 가운데 파리강화회의에 그 대표로 파견되었던 인물이 바로 이 김규식 선생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입니다.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하였다. 김원봉이 아니라 이제 신채호 선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경성방직 주식회사를 창립하였다. 김성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봐주시면 오늘도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었던 그런 인물들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학생들 앞에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같이 살아가시는 선생님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